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는 무척 바쁘셨죠? 네, 기말 시험도 봐야 하고, 팀 프로젝트 마무리도 해야 해서 정신없이 보냈으리라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대면 수업이었더라면 고생하는 여러분들과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도 함께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마음만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조 경우 같은 경우에는 5시간 정도의 팀토의 시간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에서 제가 감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여러분의 노고를 감소시키도록 지원해야 했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까지 작성해 주셔서 마무리를 목적에 두고 있어 뿌듯하기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안서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 하나 하고 갈까요? 세계에서 가장 손가락 민첩도가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또 몇 개국이 있을까요? 쇠젓가락을 사랑하는 나라는 또 어디일까요? 네, 느낌이 오나요? 아마도 느낌만으로도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맞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22개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딱 한 군데만 빼고 나머지 21군데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유일하게 쇠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이 발달된 최고의 나라가 되었고 실력 있는 김창동과 같은 프로게이머들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활용한 밴드와 카카오톡 또는 이런 SNS 매체들이 다 손가락 인첩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5개 팀들도 비대면 수업에서 손가락을 이용한 회의를 했고요.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전달을 해서 과제 수행을 했지요. 어떤 도구를 이용했었나요? 여러분, 밴드, 카카오톡, 줌 이런 것들도 했고 톡으로 또 그 회의를 진행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다 엄밀히 따지면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호모 파베르,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일까요? 네, 호모 파베르는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 호모 데우스는 신처럼 되려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되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었잖아요. 호모 데우스와 호모 사피엔스는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방학 동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꼭 여름 방학 동안에 읽어보세요.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것처럼 21세기는 4차 산업과 더불어 인간이 신처럼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처럼 살려면 우리는 어떤 학습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핵심 역량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 핵심 역량을 습득하는 데에서는 이 팀 프로젝트가 가장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다수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어려워하긴 하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이 핵심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글쓰기 시간에 OECD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각자는 부족한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과 생각하는 인간, 그다음에 신처럼 되려는 인간의 이제 융합이 돼서 앞으로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호모 파베르,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의 그 융합형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심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에는 팀 프로젝트가 가장 좋습니다.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도 많은 학습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인간이 도구를 활용할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동물들과 비슷했겠죠. 인간은 일찍이 도구를 사용하였기에 오늘날 동물과 차별화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종이 됐습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가장 똑똑해서 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사용해서 똑똑해진 것이다. 참 아리스토텔레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정도, 이게 이제 이분이 2000년도 넘게 전 사람이잖아요. 2000년도 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가락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도 이번 학기에 매우 성장했을 것입니다. 회의하느라고 손가락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대한 피드백 다시 한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고객 공감, 문제 정의, 컨셉트 개발, 그리고 프로토타입 제작, 테스트, 시제품이 나오면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9개 항목이죠. 9개 항목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사업 제안서를 쓰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제안서를 써서 올렸기 때문에 제안서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고요. 오늘 학습 목표는 제안서 작성 피드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피드백이 끝나면 수정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기나긴 한 학기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피드백 끝나면 반드시 수정 보완을 잘 하셔가지고 퀄리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피드백 들어가기 전에 이 사진은 함양휴게소에서 본 하늘이에요. 제가 화요일날 진주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가기 전에 함양에 들렀는데 이 사진이 하늘이 너무 맑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가을 하늘처럼 맑은 요즘 하늘이 왜 이렇게 맑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 여행객이 줄어가지고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매연이 적어져서 그렇다고도 하고요. 또 중국의 그 제조회사들이 코로나19로 해서 또 멈춰서 그 굴뚝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매연들이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공기가 맑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쨌든 맑은 하늘을 보니 저는 기분이 좋거든요. 상쾌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이번에는 피드백을 조별로 피드백을 하지 않고요. 전체 피드백으로 들어갈 겁니다. 대신 항목별로 필요한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 그 잘한 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전체적으로 듣고 제가 이제 메모를 많이 안 했어요. 메모를 많이 안 하고 말로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동영상 들으면서 수정해 주시고요. 또 지금 내 조 외에 내가 속해 있는 조 외에 다른 조에 지금 4조가 있잖아요. 그 조에서 지금 잘한 것들은 반드시 벤치마킹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동료로부터 배움을 갖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안서 표지 피드백은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발표자명이나 일자, 작성일자 기록이 빠졌더라고요. 반드시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제안서 표지가 없는 팀들도 있어요. 반드시 제안서 표지하고 목차는 분리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서 목차 피드백 해드릴게요. 목차 피드백을 보니까 글씨 띄어쓰지도 않고 크기도 다르지 않고 다 일정하죠. 그래서 줄 맞추기 좀 잘 해주시고요. 페이지는 시작하는 첫 페이지 숫자만 기록하면 됩니다. 5, 6이 아니라 그냥 5, 7, 8이 아니고 7만 기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동기, 과정, 사업화, 제안 이거는 대주제잖아요. 글자 크기를 폰트를 한 16폰트 정도, 16 정도의 크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 글자는 14 정도, 그리고 소주제는 12 정도, 그리고 본문은 11 정도로 하면 좋고요. 표 안은 9나 10 정도로 하시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제목,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에 따라서 또 글씨체, 폰트를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글씨체 는 뭐 바탕, 굴림체, 신명조 이 정도로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PPT하고 지금 워드하고 같이 피드백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조 목차 보니까 여기도 지금 표지가 없어요. 표지 따로 만들어 주시고요. 목차를 보니까 잘 돼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페이지라는 거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 숫자 2만 쓰셔도 되니까 이거 삭제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에 대한 페이지가 기록이 안 돼 있다면 페이지 반드시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PPT로 된 목차 피드백 역시 마찬가지예요. PPT라고 해서 이 지금 남바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남바링 해주시고요. 페이지 정리해 주시고 네. 여기 보면 비즈니스 모델 글자가 내려왔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기 또 페이지 해주시고요. 동기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진주예요. 여기는 간판 보이죠? 네, 진주입니다. 제가 진주 간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자, 동기, 잘하는 팀, 네, PPT 자료입니다. 상황 혹은 현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걸 하게 됐는지를 기록했고요. 통계, 이렇게 통계청 자료를 또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0년 3월, 4월, 5월이잖아. 여기는 인구 변화가 그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2년 단위로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2018년, 2017년으로 봤다고 하면 그 추이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추이를 이 지금 총 인구수 추이가 나타나면 그래프로 이렇게 해주셔도 훨씬 이미지가 선명히 살아서 보이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면 더 좋은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헤드 메시지를 간략하게 적어서 동기 상황에 대해서 핵심으로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핵심 메시지를 적어서 보여주시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페이지 빠져 있으면 페이지 등록해 주시고요. 워드로 했던 동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PPT로 했던 자료와 많이 차이가 나죠. 여기는 항목에 맞는 글자 크기, 띄어쓰기, 줄 간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했습니다. 반드시 해주시고요. 여기도 표와 그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임팩트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또 또한 절제된 규격과 크기가 필요하므로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정말 아주 임팩트 있게 잘
그렸어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제목이 없어요. 제목 넣어주셔야겠죠?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피드백은요. 자, 디자인 문제 발견. 네, 물풍선, 말풍선 만들어서 잘했습니다. 인지하는 부분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 하나요? 라고 했죠. 이게 이 부분이 여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를 줄이고 이거를 넓히면 올라가겠죠? 이러한 부분, 세심한 부분도 꼭 신경 써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옮기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공감은 지금 저는 고객 공감 지도만 달랑 이렇게 올려놨다고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부연 설명을 다음 장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헤드 메시지 넣어주시고요. 공감 지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공감 지도라는 거 어떤 것인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인지를 헤드메시지 해주고요.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장에 추가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디어 도출에 대해서 했던 팀입니다. 아이디어 릴레이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면 저는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아이디어 릴레이를 통해서 아이디어 도출했다는 것을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팀들은 지금 아이디어 도출했고 이것 자체만 봐도 브레인스톰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다가 친절하게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한 아이디어 도출 및 분류 이렇게 했죠. 여기도 이 아자가 앞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컨셉트 개발, 아이디어 도출한 것을 토대로 몇 가지 컨셉트를 작성했었는데 고정 주제로 했었었죠. 그래서 고정 주제에 따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다른 팀들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컨셉트 개발 관련된 자료들이 없는 팀들은 반드시 추가해서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컨셉트 개발 네, 이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넓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표시가 되려면 칼라, 글자 칼라, 글자 색깔을 좀 달리 한다거나 해서 해주시면 더 시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한 칸 띄었죠. 여기는 안 띄었잖아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보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팀 거 보겠습니다. 다른 팀이 했던 이거는 그 학생 론칭이 아니고 보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학습을 위한 론칭이네요. 론칭. 학습 론칭 디자인 기준. 네,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쿠타나 모바이크 같은 대체 이동수단 제공, 새로운 이동 제공해가지고 이 검증해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공 판단 지표에 대해서 실패 판단 지표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었잖아요. 컨셉트 개발하고 이런 내용들 다른 팀들도 다 추가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있는 팀들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컨셉트 개발까지 지금 피드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피드백은 PPT 제안서와 아래 한글로 구분 지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문서 작성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각 조에 피드백을 하지 않는 것은 제안서는 또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의 틀만 형식 내용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면 이 형식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검색을 하면 제안서 작성하는 방법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응용해서 여러분들 제안서를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제안서를 작성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안서를 보니까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고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지는 꼭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제목, 일자, 작성자 기록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 폰트 등이 일정하지 않아서 또 제안서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정리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글자는 핵심만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임팩트 있는 제안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표와 그림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이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담당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제안서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수정 보완해서 임팩트 있게, 그래서 과정별로 여러분이 했던 것들을 차근차근히 빼놓지 말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 문장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표나 그림으로 딱 넣고 임팩트 있는 몇 줄로 정리를 해주시면 제안서가 퀄리티 있게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정리하기도 편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나머지는 두 번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나머지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